안녕하세요. 사진으로 살펴보는 한 주 동안의 뉴스 클릭 베스트 컷. 이번 주엔 어떤 사진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오늘은 연합뉴스 사진부 한장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한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한 주 동안 사진 기자들 좀 바쁜 한 주였죠. 예, 뭐 언제나 바빴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날씨를 보면 장마와 또 전하게 터진 지진으로 좀 바쁜 하루였는데요. 그 외에 또 정치권도 아주 숨가쁘게 움직여서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네, 그렇게 바쁘게 촬영해온 사진을 저희 클릭 베스트 컷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더민주 박주민 의원 그리고 뒤에 조응천 의원입니다. 두 분 다 초선이죠? 네, 이 더민주 그 의원총회 때 모습인데요. 지금 둘 다 좀 약간 곤란한 상황에 좀 처해 있죠? 네, 난감한 표정인 것 네네. 같아요.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현재 경찰서장의 업무 이외에 개인 신상 자료를 요구를 했다가 비판을 받은 바 있고요. 또 이 뒤에 앉아 있는 조응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MBC 고위 간부가 성추행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근거 없는 주장인 게 밝혀져서 난감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경찰 등에 따르면 그 박주민 의원은 지난달 26일과 28일 종로 경찰서장과 영등포 경찰서장에 관한 19건에 달하는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요. 네. 그 자료의 범위가 좀 문제였다고 합니다. 그 문제가 된 범위가 어떤 거냐면 그 업무와 관련된 자료 외에도 개인의 부채 현황이라든가 신용불량 발생 현황 그리고 사촌 이내 보직 현황 등 개인 신상에 관한 자료가 포함돼서 사건의 본질과는 관련 없는 자료를 너무 요구했다 그래서 그런 비판이 있었습니다. 네. 박주민 의원 측에선 반박을 했습니다. 4급 공무원들이 공개하는 재산 내역 위주의 정보를 요구했고 부당하게 친인척이 채용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갑질이 아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예, 근데 뒤에 앉은 그 조응천 의원 같은 경우는 그 야권의 그 저격수로 관심을 많이 모았던 의원인데요. 지난달 30일 국회 법사위 회의에서 대법원 양형위원으로 위촉된 MBC 고위 간부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네. 성추행 경력이 있는 사람을 위촉한 것은 기가 찰 노릇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게 다른 사람과 착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하루 뒤에 번복을 했죠. 그래서 네. 정확히 확인을 안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일 때문에 더민주 지도부도 조응천 의원한테 언행에 신중을 기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조 의원 역시도 모든 비난을 달게 감수하고 사죄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다고 하네요. 네, 근데 새누리당이 가만히 있지 않았었겠죠. 근데 그래서 정진석 원내대표는 두 의원에 대해서 허위 폭로, 의원 갑질, 구태라고 비난을 했는데요. 안 그래도 요즘에 이번 국회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가 화두가 되고 있는데 이 논의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폐지 논란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네, 이 두 초선 의원으로서는 국회의원이 돼서 처음으로 겪는 좀 난감하고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 이 의원들뿐 아니라 난감하게 곤란한 상황에 처했던 다선 의원도 있습니다. 네네. 이 사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선의 이정현 의원입니다. 이정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2013년 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청와대 홍보수석을 맡은 바 있는데 그 기간 동안 있었던 일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논란에 관해서 지금 이 의원이 뭔가 해명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회에서 이제 지난 금요일에 사진 찍은 모습인데 청와대 홍보수석 시절에 KBS 보도개입 논란에 대해서 이제 그 경위를 설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지난달 30일에 전국 언론 노동조합 등 7개 언론단체들이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에 당시 이수석과 김시곤 KBS 보도국장 사이에 오갔던 전화통화 녹음 파일을 공개를 했는데 그 내용이 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이정인 홍보수석이 김 국장에게 전화를 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뭉쳐서 정부가 이를 극복하도록 도와줘야지 공영방송에서까지 이렇게 짓밟아서 되느냐. 한 번만 도와달라 이렇게 발언을 하기도 했고요. 뉴스 내용을 바꿔달라거나 순서를 좀 바꿔달라 이런 요청까지 했다고 합니다. 언론단체들은 이를 토대로 청와대가 세월호 보도를 통제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정현 의원은 이와 관련해서 국가위기나 위난 상황에서 언론과 협조를 통해 그걸 함께 극복하려는 게 홍보수석의 역할이 아니냐. 그리고 자신은 거기에 충실하려고 노력을 했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네, 이번 주 화요일과 수요일에 있었던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이런 게 쟁점이 됐었죠. 이 밖에도 좀 난감한 의원들이 많이 있었는데 가족 채용 논란에 휩싸였던 더민주 서영교 의원도 있었고요. 또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당의 박선숙 의원, 또 김수민 의원도 있었습니다. 제20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터져나온 일들인데 정쟁을 위한 문제 제기가 아니라 나라와 국민을 위한 올바른 지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사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제목이 배에서 무슨 일이 이런 내용의 제목인데 배 사진이라기보다는 경찰들이 좀 왜소한 2명을 체포하고 있는 사진이네요. 예, 지난달 30일 인천공항의 모습인데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광현어 선상살인 사건의 그 베트남 피의자 2명이 네. 인천공항에서 압송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광현우라고 하면 지난달 20일에 인도양 공해상에서 한국인 선장 그리고 기관장을 살해한 그 사건이죠. 예, 공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이긴 한데요. 기국주의라고 하죠. 그러니까 공해상의 배나 항공기는 달고 있는 국기가 표시하는 나라만이 관할권을 갖는다. 이게 기국주의인데 이것에 따라서 수사재판 관할은 우리나라 사법당국에 있습니다. 국내로 압송된 저 2사람이 조사를 받으면서 이번 주에 사건의 전모가 좀 어렴풋이나마 밝혀지고 있습니다. 네, 양주를 곁들이는 회식 자리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이제 광현호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이 배는 작년 2월에 부산을 출항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총 선원 18명인데 그 선장을 포함해서 이제 한국인이 3명, 그다음에 베트남 선원이 7명, 그 외엔 8명이 인도네시아 선원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 사진 한번 볼까요? 배 사진을? 네, 여기 광현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 배가 바로 그 사건이 일어났던 문제 그 배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사건 나흘 후에 그 셰이셸 군도 빅토리아 항에 입항한 광현호의 모습입니다. 네. 이 배에서 지난달 19일 저녁에 선장이 선원들에게 회식을 하라고 그러면서 양주 2병을 나눠줬다고 합니다. 한 선원들이 이제 술을 나눠 마셨죠. 근데 회식 도중에 베트남 선원이 이제 선장에게 요요요라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랬는데 저 뜻을 알고 보니까 이게 건배라는 뜻인데 요요요가 건배라는 의미예요. 예,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네. 그게 좀 기분 나쁘게 들렸나 봐요. 상황은 알 수 없는데 조사에 의하면 그래서 그 베트남 선원하고 그 선장이 몸싸움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사건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네, 정말 그 망망대해에서 단순한 말싸움 하나 때문에 살인 사건까지 발생했다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화가 난 선장이 이제 조타실로 가서 그 선원들 다 집합을 시켰다고 합니다. 배에서 그 선장의 그 권위는 대단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소집을 시켰는데 집합을 시켰는데 이때 좀 그 불만이 있었던 베트남 선원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2명이 선장을 처음에는 다 함께 죽이자 이렇게 했는데 다른 그 선원들이 함께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2명이 그 선장을 잔인하게 살인을 하고 잠을 자고 있던 기관장에게도 흉기를 휘둘려서 그 숨지게 했다고 합니다. 예, 더 큰 참사가 있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을 텐데 남은 한국인 항해사 1명이 기지를 발휘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이 항해사가 그 다른 선원들의 이제 얘기를 듣고 선장에 간 겁니다. 이제 갔는데 이제 그 베트남 선원 2명이 이제 이 항해사마저도 살해를 하려고 한 거죠. 그런데 이 항해사분이 매우 유단자라고 해요. 태권도 4단에 합기도 2단으로 상당한 실력을 갖췄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술로 사실 이렇게 무술이 있다고 해서 쉽지 않았을 제압하기는 텐데요. 정확한 상황은 모르겠습니다. 예. 어쨌든 이 항해사가 그 제압을 하고 배를 몰아서 세이셸 군도 빅토리아 항에 입항을 한 거죠. 네. 그 4일간의 동행 정말 좀 위험하고 위태로웠을 것 같은데 보도에 따르면요. 이 항해사가 추가 범행이나 남은 선원의 반발을 우려해서 이 베트남 선원들을 감금하지 않았고요. 다른 선원으로 하여금 감시를 하게 했다고 하네요. 위성 전화로 또 해경 그리고 선사에 수시로 전화를 하면서 나흘 동안 잠도 거의 안 자고 조타실에서 배를 운항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저희가 밝혀낸 사실이고 경찰의 발표인데 아직 의문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흉기가 선체 외부에 노출돼 있었기 때문에 지문이나 혈흔이 빗물에 씻겨서 검출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고요. 또 선장이 살해된 조타실도 사건 후에 나흘간 항해를 하면서 청소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증거가 훼손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사건의 조각난 퍼즐이 맞춰져서 그날의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다음 사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내인 것 같은데 벽에 구멍이 뚫렸나요? 물이 막 쏟아지고 있네요. 벽은 아니고 지금 천장에서 지금 예. 물이 막 쏟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지난 1일 연대의 모습인데요. 연대 그 중앙도서관
지하 1층이라고 합니다. 이날 시간당 30mm가 넘는 폭우가 갑작스럽게 쏟아졌죠. 예, 그래서 여기뿐만이 아니라 뭐 앞에 연대 얘기했는데 이제 고대에서도 고대 뭐 라이시움 건물 5층에서도 이렇게 복도 천장에서 물이 새는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는 침수 연고전, 이거 말 잘했는데 연고전, 고연전 한번 바꿔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또 그런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이후 전국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비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다른 사진 한번 볼까요? 네. 이 사진은 좀 초점이 잘못 나간 예, 사진인가요? 다 뿌옇게 흐리게 됐죠. 예. 그래서 이제 포커스가 지금 맞지 않은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위에 좀 뭐가 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가 좀 뚝뚝뚝 떨어지는 모습이 근데 보이죠. 잘 보면 이쪽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건가요? 네네, 지금 물방울이 떨어지고 있는데 네. 이게 그 세종 그 청사의 한 브리핑 모습입니다. 그래서 천장에 비가 새서 지금 물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저희 사진 기자가 포착했는데 제목을 비와 브리핑으로 달았습니다. 네, 정부 세종청사라고 하면 지은 지 얼마 안 된 건물 아닌가요? 2014년 12월에 완공이 됐죠. 8년 동안 총 1조 7,671억 원을 들여 지은 청사입니다. 빗물이 새죠? 네. 네, 새 집 짓고 잘 들어왔는데 참 난감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올여름 장마 아마 열흘 정도 더 갈 것 같은데요. 더 이상의 비 피해가 없도록 대비 철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림잡아도 한 300~400명 정도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여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예, 사진이죠? 우리나라는 아니죠. 저 예. 필리핀의 마닐라의 그 동쪽에 있는 캐손시인데 뭐 그 지금 사람들이 엄청나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줄을 서 있는 모습입니다. 네, 저희 제작진이 달아놓은 사진 제목이 살려주세요, 자수할게요 이 제목이거든요. 무슨 얘기죠? 네, 뭐 말씀을 드리자면 이 많은 사람들이 마약 용의자입니다. 상당히 놀랍죠. 그래서 이 마약 용의자들이 이제 경찰에 자진 출두해서 이제 지문을 찍느라고 긴 줄을 서 있는 모습이에요. 이제 네. 왜 그러냐면 필리핀의 새 대통령 로드리고 두테르테의 강력한 의지 때문인데요. 지난달 9일에 이제 대통령이 당선이 됐죠. 근데 이분이 마약상을 죽여도 좋다. 그러면서 경찰과 군의 대대적인 단속을 주문하고 실제로 최근 그런 과정에서 마약 용의자가 뭐 사살되는 경우가 막 속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약범들이 겁을 먹고 이제 자수를 하고 있는 건데 이 사진은 24일 날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네. 그 전에 자수 행령이 이렇게 그냥 쭉 장사진을 이루고 있는 거죠. 이 사진만 봐도 정말 남녀노소할 것 없이 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지금 필리핀의 어떤 문제를 보여주고 있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 두테르테 대통령이 마약 중독자는 결국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 지금 이렇게 빨리 단속을 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도 멕시코처럼 될 것이라고 하면서 마약 범죄 척결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신임 대통령 두테르테는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이 되면 취임 6개월 안에 마약상, 청부살인업자 등 범죄자 10만 명을 죽여서 마닐라만에 버리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특히 썩은 정치인과 공무원, 그다음에 군을 모두 쓸어버리겠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을 비롯한 공무원 사이도 잔뜩 긴장할 수밖에 없겠죠. 네, 이 집권 초기에 이른바 뭐 군기잡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걸까요? 그만큼 필리핀이 범죄와 부패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한데요. 유력 정치 가문 출신의 정치인들이 부정부패에도 아랑곳 없이 계속 당선되고 지방마다 있는 유력 가문들이 막대한 재산을 토대로 금권 선거 운동을 벌이며 정치력을 행사하고 다시 부르키우는 이런 고질병이 여전하다고 합니다. 예. 이에 반해서 신임 두테르테 대통령은 좀 그들과는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죠. 다음 사진 한번 보실까요? 네. 예, 네, 대통령 취임 후에 선서를 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옆에 있는 사람들은 가족들인가요? 이 필리핀의 16대 대통령 취임식 장면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자식들이 취임식 선서 그 증인으로 서 있고요. 네. 근데 이번 취임식은 이 대통령의 성격을 볼 수 있듯이 소박하게 내부에서 대통령 궁에서 진행됐다고 합니다. 네. 올해 나이가 71살이라고 하는데 이름은 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예, 뭐 생소하죠. 근데 이 대통령이 다바오시의 시장을 22년간 역임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보면 다른 정치인에 비해서 뭐 정치 경력이 일천하다고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시를 22년간 하면서 필리핀에서 범죄율이 가장 낮은 도시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단하네요. 그렇죠. 취임 6개월 안에 또 범죄를 뿌리벗겠다는 공약에 힘입어서 대선에서 득표율 38.7%를 얻으면서 당선이 됐다고 합니다.
이 부정부패를 뿌리 뽑겠다 이런 의지는 참 좋은 것 같은데 마약범들을 즉결 심판해서 사살을 한다 이건 좀 너무한 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예, 그렇죠. 필리핀의 인권위원회는 초법적인 즉결 처형이 이루어지는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범죄 용의자에 대한 인권, 생명권 침해 이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거죠. 네, 필리핀 국민이 아닌 외국인의 입장에서 보면 좀 걱정스러운 마음도 드는 게 사실인데요. 아무쪼록 기본적인 인권은 침해하지 않으면서 범죄, 마약과의 전쟁을 성공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진 함께 보겠습니다. 네, 여기 뒤에 성조기가 달려있는 걸 보니까 미국 사진인 것 같아요. 근데 다들 너무 좋아서 이렇게 환호하고 있네요. 어떤 사진이죠? 네, 목성 탐사선이죠. 그 주노가 지금 궤도에 진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미국 캘리포니아 나사 제트 추진 연구소에서 이제 사람들이 막 너무 기뻐서 환호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네. 이번에 궤도에 진입한 주노는 약 한 5,000km 상공에서 저공 비행을 하면서 목성을 공전하게 되는 게 특징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좀 이렇게 근접하게 비행을 하다 보면 좀 더 다양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목성의 대기가 아주 두껍다고 해서 두꺼운 기체점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지구에서 전파 망원경을 쏘면은 그 전파를 모두 흡수해 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가까이 가긴 힘들겠죠. 그리고 근데 이제 실체를 더 알기가 어려웠는데 이번에 준호가 5,000km 상공 궤도에 진입을 하면서 이제 많은 비밀이 풀리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준호라는 이름을 붙인 뭐 재미있는 사연이 있어요. 근데 목성이 영어로 주피터인데 이제 예.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최고 신 제우스의 영어식 뭐 이름이죠. 근데 이 주피터가 여러분 많이 아시겠지만 좀 바람둥이에요. 그렇죠. 근데 좀 바람둥이인데 다른 여자들을 막 유혹할 때 이제 구름으로 이제 쫙 장막을 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구름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바로 누구겠습니까? 아내 주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목성도 신화 속 주피터처럼 거대한 가스 구름에 둘러싸여 있으니까 그래서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탐사선 주노가 주피터의 아내처럼 그 구름을 뚫고 목성의 비밀을 알아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좀 재치 있는 이름인 것 같은데 그럼 이번에 그 아내가 정말 말 그대로 남편을 제대로 잘 찾아간 거네요. 그렇죠. 이제 뭐 엄마 찾아 산말리하고는 다른 얘기지만 이게 남편 찾아 산말리인 거죠. 만으로 한 달 딱 모자란 4년 11개월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2011년 8월 5일에 발사를 했는데 뭐 지금까지 총 비행 거리가 무려 28억 킬로미터라고 합니다. 뭐 상상이 안 어마어마하네요. 가는데 뭐 네. 쉽게 얘기하면 보통 이제 항공기 속도로 가면 한 342년 그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예. 이 궤도에 진입한 날짜도 참 재미있는 것 같아요. 현재 시각으로 보면 7월 4일 밤 11시 53분에 궤도 진입에 성공을 했다고 하는데 이 7월 4일이 미국 독립기념일 240주년 되는 날이었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재미있는 거는 몇 분만 늦었어도 아마 7월 5일로 5일이 됐죠. 예, 7월 넘어가 있을 거예요. 근데 뭐 정말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나사에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네. 뭐 그 사람들이 다 이유가 있었겠죠. 그날 딱 맞춰서 아마 진입을 하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관계자는 이렇게도 말을 했다고 합니다. 독립기념일은 언제나 축구할 일인데 오늘은 미국의 생일에 축하할 거리가 추가로 생겼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목성에 도달한 준호는 오는 8월 27일 목성의 확대 사진을 처음으로 찍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이 목성이 태양계에서 가장 먼저 생겨났다고 알려져 있는데 목성의 비밀이 파헤쳐지면 태양계와 지구의 기원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강력한 자기장과 방사선을 잘 이겨내고 임무를 완수하길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가 준비한 사진 모두 살펴봤습니다. 네, 한 기자, 오늘 사진 다 살펴봤는데요. 어떤 사진이 베스트 컷인가요? 예, 보도 사진에서 가장 중요한 게 현장성인데요. 이번 주에 소개한 사진 중에 그 도서관에서 천장에서 물이 떨어진 사진이 있습니다. 그 사진을 베스트 컷으로 뽑고 싶습니다. 뭐 저희가 찍은 사진은 아닌데 거기 연세 춘추의 그 편집장의 뭐 허락을 받아서 저희가 제공받은 사진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현장에 가장 빠르게 도착하는 것. 그것을 뭐 우리 잘 찾아내 주었기 때문에 뭐 베스트 컷으로 골랐습니다. 네, 사진으로 살펴보는 한 주간의 뉴스 클릭 베스트 컷. 다음 주에도 더욱 재미있고 의미 있는 사진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